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반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애도 영어 유치원 출신, 반에서 영어를 가장 못하는 애도 영어 유치원 출신이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이 사실이에요. 그렇죠. 교육 불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내부 고발자 남기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어 유치원도 많이 보내고 어렸을 때부터 영어 교육에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많이 보잖아요.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선생님이 보신 아이들은 어떤가요? 영어 유치원 출신의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 출신들은 일단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보면은 저학년이라는 건 한 2, 3학년 정도까지인데 그 아이들 중에는 잘한다 생각이 드는 애들은 뭐 상당수가 영어 유치원 출신이 맞아요. 네, 비율이 높은 거가 맞는데 한 초등학교 6학년 정도만 해도 그렇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반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애도 영어 유치원 출신, 반에서 영어를 가장 못하는 애도 영어 유치원 출신이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이 사실이에요. 그렇죠. 저희 학원에도 제가 추정하는 거는 이게 물어봐서 확인한 바로는 약 한 3분의 1 정도가 영어 유치원 출신인데 분반을 했을 때 가장 기초반에도 영어 유치원 출신이 3분의 1, 가장 상급반에도 영어 유치원 출신이 3분의 1이에요. 네. 그래서 유의미한 이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특히나 고등학생들이 되면은 아이들 발음이나 뭐 영어 문장 파악하는 능력이나 쓰기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영어 유치원 출신인지 아닌지를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고등학교 정도 되면은 네. 그 흔적이 저는 실은 아예 없다고 봐요. 일반적인 경우에. 구별해내기가 좀 어렵죠. 네. 저희가 봐도. 네네네. 근데 저희뿐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분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은 신의진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네네. 네, 이제 사례를 소개해주신 영상이 있는데요. 아이가 유치원생인데 네.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탈모가 온 경우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굉장히 두려워한 게 뭐였냐면은 숙제를 안 해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압박감을 많이 받았고 그 돌아가면서 영어로 스피치하는 그런 네. 스피치 시간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네.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은 그 두근두근 해가지고 네. 이거 잘해야 되냐 못해야 되냐 여기서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치료까지 음. 받으러 온 사례가 있었다 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의아하게 여기실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 영어 유치원인데 숙제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뭐가 그렇게 스트레스냐? 네. 애들 가서 유치원이면 뛰어노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어 유치원 스타일은 학습식이에요. 맞아요. 크게 봤을 때 학습식과 놀이식 영어 유치원이 있는데 학습식은 말 그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네. 단어 외워서 단어 시험 보고요. 독해 문제집으로 공부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흔하게 생각하시는 그 유치원을 생각하시면 거리가 좀 있어요. 학원입니다. 교육청 등록으로도 유치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 학원으로 다 등록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식적으로는 네. 영어 유치원 중에서 자신이 유치원이다라고 이름을 걸어놓고 영업하는 데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요. 맞아요. 네. 또 다른 사례는 뭐냐면은 이것도 신의진 교수님이 소개해 주시는 사례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영어 말하기 대회 우승자예요. 1등을 했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영재인 것 같다. 원래 이제 그 공중파 TV 프로그램 중에서 영재 발굴 프로그램 이런 거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그 아이를 취재를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영재인 것 같으니까 뭐 IQ 테스트 한번 해주고 네. 언어지능 테스트 한번 해달라 해서 아이를 데려왔는데 네. 결과가 좀 충격적이었어요. 일단 IQ가 100이 안 됐어요. 그리고 언어지능도 평균 이하였어요. 왜 이게 가능한지를 그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를 들어보면 내용은 이거예요. 원래 언어라는 거는 굉장히 포괄적인 능력이다. 네. 그래서
어떤 특정 대회에 맞춤식으로 해서 그것만 훈련해서 말을 뱉는 거를 잘한다고 해서 언어 지능이 높은 게 아니다. 이 학습자가 특히나 떨어졌던 능력이 뭐냐면은 언어 이해 능력이었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언어 이해라는 거는 굉장히 종합적인 거기 때문에 그 한쪽으로 치우친 불균형한 훈련만 해서는 되려 이 언어 이해가 망가진다. 굉장히 전형적인 사례를 소개해 주셔갖고 네. 요거는 꼭 공유를 하고 싶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딱 외워가지고 그냥 말하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적인 이해라든가 뭐 습득이라든가 문장 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배제된 상태에서 그거만 딱 잘하니까 착각이 올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사례는 뭐냐면은 하정운 의사 선생님이 있으세요. 저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삐뽀삐뽀라고 그렇죠, 아주 그렇죠. 유명하고. 네, 저도 책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뭐 이제 육아계의 바이블이다. 맞습니다. 하는 책을 이제 쓰신 분이신데 이분도 네. 영어 유치원, 영어 조기 교육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하셨어요. 네. 그 내용은 뭐냐면은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학원에서 공부하는 식으로 영어를 배우는 거는 실은 득보다 실이 큰 경우가 많다. 맞죠. 이게 요지예요. 네. 그래서 이게 왜 득보다 실이 많냐, 영어 배우면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인간의 지능, 뇌 발달은 언어 발달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대요. 네. 그래서 모국어로 이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한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면은 뇌 발달이 같이 되는 건데 네. 이게 온전하게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영어가 들어오게 되면은 모국어의 성장이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네네. 그래서 아이들 발달에 상당수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이 요지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6시간 이상은 영어를 계속 써야지만이 이게 의미가 있는 거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건 뭐냐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영어 유치원은 6시간 정도는 하거든요. 네. 그럼 이거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6시간이라는 거는 자연스러운 언어로서의 6시간이에요. 맞죠. 예. 공부하는 6시간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확실하게 분리해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굉장히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 보면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다.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그거를 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영어는 자연스럽게 익히는 거니까 영어 유치원에 가면은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뛰어놀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울 수가 있는 게 아니냐. 네. 이걸 기대로 해서 보내시는 건데 이거는 잘 이루어지기는 힘들다. 왜냐? 공부하는 거니까요. 영어 네. 유치원은. 책상에 앉아서 문제집을 푼다니까요. 요거는 자연스러운 언어 습득이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많이들 이제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동화책 읽어주기 이게 자연스러운 영어 습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도 실은 자연스러운 언어 습득이 아니에요. 맞아요. 동화책을 매개로 해서 뭐 어떤 어른이랑 아이들이 소통을 하면은 이게 언어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데 동화책을 그대로 읽어주는 거는 이거는 아이들이 언어 습득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요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 한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이 구성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은 학습식이랑 놀이식 중에서 대부분의 영어 유치원은 학습식이거든요. 이게 대세예요. 왜냐? 아웃풋이 좋아요. 그런데 언어학 이론에 따르면은 언어 습득은 지능이랑 상관없고 선천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놀이식이 더 효과가 좋아야 되는 건데 네. 이게 어떻게 상황이 역전돼서 전개가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은 놀이식 영어 유치원조차도 완전히 자연스러운 언어 환경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 영어 유치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원어민 선생님 1명, 한국 선생님 1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짝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식으로 이게 운영이 돼요. 이런 식이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이 언어 습득이 자연스럽게 되려면은 아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주변에 그 해당 언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고 네. 그 사람들끼리도 대화를 하는 것을 아이가 들어야 돼요, 많이. 이거를 화용 언어라고 하거든요. 네. 이론적으로는 이게 안 돼요, 실은. 영어 유치원 세팅에서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놀이식 영어 유치원도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 자녀분이 어리시잖아요. 네. 영어 조기 교육 안 하시나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거를 뭐 신청 여부를 물어보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일단은 다 빼달라고는 했어요. 왜 그렇게 선택하신 거죠? 일단은 저희 아이의 특성이 좀 있긴 한데요. 저희 아이가 좀 느려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도 이제 온전하지가 않은데 영어를 하기에는 뭐 집중이 분산되는 것 같아서 하는 이유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영어 어린이집 나이 또래나 뭐 저기 유치원 나이 또래 때 영어로 활동하는 기간에 보내면은 실은 그것만으로 온전하게 영어를 잘하게 되기는 좀 힘들어요, 일반적으로. 아, 그래서 그 이외 시간에 많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 집은 그런 거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보내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 아이가 그래도 한국어를 더 잘하는데 이 상황에서 영어를 써야 되는 환경에 있게 되면은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단어로만 표현하게 되거든요. 이러면은 두뇌 발달에 좋지 않다고 알고 있어서 그래서 영어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 그리고 영어 조기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 결론은 뭐 모든 영어 유치원이 다 안 좋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선택을 하기 전에는 선택이 가져오는 결과를 미리 한번 고려해보고 관련된 위험을 고려해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제작한 영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편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